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어떤 습관들은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걸까?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안전함을 느끼고 인정받기 위해 진짜 내 모습을 외면하고 단절시켜야만 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어떻게 조용히 지금의 우리를 힘겹게 하는 패턴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어떻게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당신의 목소리가 무시당하고 당신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거나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공간은 바로 당신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치유하고 성장하며 고통과 과거를 넘어선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재발견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과 같이 길을 걷는 다른 이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의 신호이자 자기 자신에게 나는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작은 의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는 치유하는 중입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소중한 길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시다. 자, 그렇다면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중독은 매우 복잡한 심리적, 생리적 과정입니다. 저는 중독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그 행동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즐거움이나 안도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강렬하게 갈망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못하는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단기적인 쾌락, 안도감, 그리고 갈망.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무력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물질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행동이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독은 코카인, 헤로인, 니코틴, 알코올 같은 약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섹스, 도박, 인터넷, 쇼핑, 음식, 심지어 일이나 운동, 인간관계까지도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때로 과도한 업무조차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이처럼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은 중독적인 패턴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흔히 중독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계의 시각으로 중독을 유전적 요인에 의해 뇌에서 발생하는 1차성 뇌질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법률 시스템이 기반을 둔 시각으로 중독을 개인이 스스로 내린 선택의 문제, 즉 도덕적 실패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선택이 아니라면 처벌의 근거가 사라지니까요. 저는 두 가지 관점 모두 온전한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의 본질은 뇌질환이나 도덕적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인간의 발달 과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두 가지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애착과 진정성입니다. 첫 번째, 애착은 생존을 위해 타인과 가까워지고 연결되려는 욕구입니다. 포유류인 인간에게 애착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려는 동기, 즉 애착을 가진 양육자가 없다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애착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몸의 천연 아편 물질인 엔도르핀이 바로 이 애착 시스템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헤로인과 같은 마약이 주는 느낌은 바로 이 엔도르핀의 작용과 유사합니다. 실험에서 갓 태어난 쥐의 엔도르핀 수용체를 차단하자 어미와 떨어져도 울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생이었다면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졌을 행동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해 애착이 불안정했던 사람들이 마약을 했을 때 단순히 쾌감을 넘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포옹처럼 느끼는 이유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랑과 연결감, 안정감을 약물에서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구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란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것, 즉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감, 내면의 목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도시의 안전한 집이 아닌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신의 직감을 믿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에만 의존했다면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얼마 못 가 포식자의 먹이가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진정성, 즉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충실한 것은 애착만큼이나 강력한 생존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만약 나의 진정성이 나의 애착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2살짜리 아이가 저녁 식사 전에 과자를 먹고 싶어 화를 낸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이에게 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 즉 진정성의 발현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을 다루는데 서툴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아이에게 착한 아이는 화내는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때 아이가 받는 진짜 메시지는 착한 아이는 화내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화를 내는 아이는 사랑받지 못한다입니다. 부모님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지고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아이는 그 순간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애착 관계가 위협받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이에게 부모와의 애착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안타깝게도 아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매번 진정성을 억누르는 쪽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직감과 단절되는 과정입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두 개의 욕구가 충돌할 때 우리는 애착을 위해 진정성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자신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이혼, 폭력, 학대, 혹은 상실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트라우마를 유발한 사건일 뿐 트라우마 그 자체는 아닙니다. 트라우마의 진짜 의미는 그 사건의 결과로 당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바로 당신이 당신의 감정과 몸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현재에 머무르기 어려워하는 상태, 세상과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된 상태, 타인을 방어적으로 대하게 된 상태. 바로 이 내면의 상처와 단절이 트라우마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볼 때 중독은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은 바로 이 트라우마라는 문제, 즉 내면의 고통과 단절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자 해결책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그 해결책은 일시적인 위안을 줄 뿐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10년,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과거의 상처가 지금 여기에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넘어설 때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바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외면했던 당신의 몸과 감정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의미는 무언가를 다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다시 찾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의 상실이야말로 트라우마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재연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든 패턴들은 당신의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적응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가능합니다. 그 시작은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재발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과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탐색하고 느끼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성장을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의미로 댓글에 나는 나를 찾아가는 중입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은 소중히 여겨지고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